오늘은 7과지요. 한번 보시죠. 만약 진정으로 결정코 마음 밝히기를 요망할진대는, 이제 진심으로 또 이제 결정코, 이거는 결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밝혀가지고 비교 안 하는 마음에서 그 비교하는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할진대는, 먼저 평일의 흉중은 가슴입니다. 가슴 속에 받은 바 일체 선악지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일체 선악지물은 이제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선한 거는 순경계, 악한 거는 역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좋은 일, 나쁜 일 이제 계속 만나죠. 그것이 이제 좋은 일은 순경계고 이제 나쁜 일들은 역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평소에 이 가슴 속에 받은 바 일체 역경계, 순경계의 그런 이제 모든 이제 사항들, 사건들, 이런 것을 이제 바닥을 다 해가지고 물리쳐 보낸다. 그런 게 이제 100개가 있으면은 50개만 이제 보내고 50개를 남긴다든지, 80개만 없애고 20개를 남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100개 있으면 100개 다, 그거 이제 바닥까지 다 물리쳐 보내매 털 끝도 이제 두지 아니한다. 이 마음 속에 이제 나도 절에 온 지가 40년이 훨씬 넘었는데 뭔가 이 마음 속에 한 같은 게 좀 남아 있어요. 우리도 다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이 이제 좋은 기든 나쁜 기든 이런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던 그 마음 속에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이제 그 한들, 또 그런 감정들,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100이면 100% 그냥 밑바닥까지 다 해서 물리쳐 보내가지고 털끝만 침도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도 100%는 이게 다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100% 없어지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없다는 그 자리를 보기 전에는 이게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공부에 장애 안 받을 만큼 이제 이거를 이제 없애라 그러는데, 근데 이 말을 굉장히 쉽게 하고 있거든요, 옛날 분들은. 근데 우리는 이 말 들으면은 정말로 없애기 싫어서 누가 안 없애나. 없앨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못 없애는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없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털 끝도 두지 아니하고 아침이 맞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아침까지 오로리 여치한다. 우두커니 그냥 앉아서 어리석은 것과 같이 해가지고 갓난아기와 더불어서 다름이 없이 한 연후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이제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도 안에 맺혔던 한, 이런 여러 가지를 물리쳐 없애버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애기같이 돼가지고, 애기같이 된 연후에사 이제 그때서 자복에 앉아서 하두를 들고 공부해라. 이러니까 누가 없애기 싫어서 안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앞에도 많이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같이 이렇게 이제 싹 못 없애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이 옛날 분보다는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보살님들은 되는데 괜히 내가 짐작해서 그런가 아닌가. 나는 그래요. 나는
나는 옛날 사람보다 내가 훨씬 공부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약하구나.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안 없어져도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은 되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갓난 아기와 더불어서 다름이 없이 한 연후에사 이에 가히 포단에 고요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지금 보살님들 앉아 계시는 그 포단 자복에 고요히 앉아가지고 정념을 굳게 엉키게 해서, 이 정념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시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음 챙김, 마음이 이제 이렇게 분산되고 흐트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항상 챙겨가는 거, 이제 그거를 정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정념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화두 일념이 되어 있는 것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념이 굳게 엉킨다는 것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죽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뜨실 때는 거기 이제 물이 됐다가 식으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굳어져서 엉키죠. 그걸 이제 엉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두드는 그 생각이 한 생각, 그 이제 의심 그 한 생각으로 굳게 엉켜가지고 정성스럽게 향상하는 그 향기를 궁구하며, 향상하는 그 향기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본분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본분자리. 그 자리를 이제 궁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들어가지고 화두 의심이 끊기지 않고 간단없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거기 유지가 될 때는 그게 점점 우리 그 본분자리에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 비교가 나왔는데, 고향을 떠나가지고 저 멀리 간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 간 사람은 이제 열심히 고향을 향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멀리 떠난 사람하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까이 이제 떠나 있는 사람하고, 또 이제 바로 문 앞에서 고향을 떠난 사람하고 그 돌아오는 시간이 이제 많이 다르겠죠. 다르고, 또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 이더라도 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면은 가까이 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향을 떠난 것이 멀고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빨리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고향이 어딘가 하면은 이제 우리 본분자리. 그래서 여기도 정성스럽게 향상형기를 궁구하며, 또 달마심이 서쪽에 온 그 비밀스러운 그 뜻, 달마심이 인도에서 서쪽으로 중국으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무엇을 전해주려고 했는지, 그것이 밀지입니다. 밀지. 왜 밀지라 하는가 하면은 비밀스러운 뜻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말로서도 알 수 없고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밀지라고 합니다. 말로서도 알 수 없고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그 자리, 이제 이게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화두라는 게 뭡니까? 말로도 알 수 없고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드시는데, 또 말로도 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연구하고 맛보아 가지고, 이제 이 말은 화두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빨리 도통하려고 한다. 이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화두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깨달으려고 해서 간절히 여기도 이제 진심으로 또 결정코 하는 말이 여기서 되풀이 됩니다. 간절히 이제 권고는 받들어 가진다. 그 화두를 일념된 그 화두를 간절하게 또 그놈을 놓칠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뭘 귀중한 물건을 이제 잘 깨지는 귀중한 물건을 내가 손에 들고 이동을 한다면은 이거 깨질까 싶어서 굉장히 이제 조심하지 않습니까? 맨 그 얘기입니다. 간절히 받들어 가져가지고 정말 이걸 깨질까 싶어서 받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삼가하고 이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귀중한 물건을 가졌으니까 삼가하고 또 이걸 놓칠까 싶어서 두려워해서 극극업업은 삼가하고 두려워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화두를 우리는 들 때에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리만 들고 안 들리만 안 들고 뭐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앞에서 그 마음속에 담아있던 모든 한을 깨끗이 청소해라. 그러고 화두를 들어라. 그러면 화두가 잘 들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소가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느냐? 마음속에 한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것이 이제 망상이 되고 그것이 이제 분별심이 돼가지고 화두 드는데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왜 우리는 옛날 사람같이 그렇게 싹 빗자루 쓸어버리듯이 쓰러지지 않느냐? 이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 또 받들어 이렇게 모시는 마음. 또 이제 그것이 깨질까 싶어서 굉장히 삼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마음의 한을 그렇게 빗자루질해서 없애듯이 그렇게 못 없앤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일단 이런저런 잘하고 못하고 했던 과거 일이라든지 현재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매달리지 않고 그것을 싹 없앤 상태에서 화두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가하고 두려워해가지고 실터럭만침도 간격이 없어. 화두가 이제 일념이 돼서 이렇게 지속돼 가는데 실터럭만침도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없어가지고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그 화두가 이지러지지를 않아. 그게 끊긴다든지 망상에 침범을 당한다든지 혼침에 또 침범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그 일념된 화두가 어그러질 거 아닙니까? 이그러질 거거든요. 그런데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이그러짐이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남아서 지속해 간다. 이래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점점 깊고 밀밀하고 아득하고 그 유연한 그 아득하고 아득한 그런 미세한 극미세체에 이르면은 이게 이제 은산철백입니다. 이제 제가 그 전에 24시간 쪼가리라 얘기했죠. 이제 1분짜리 쪼가리가 1시간 쪼가리로 가고 1시간 쪼가리가 5시간, 10시간 쪼가리로 갔다가 나중에 그 한 쪼가리가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은 비교하건대 어떤 사람이 저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나오네. 어떤 사람이 다른 지방에 멀리 여행했다가 점점점 길을 돌이켜 가지고 이미 자기 집에 이른 거와 같다.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저 멀리 여행했던 사람이 점점 길을 돌이켜 가지고 자기 집에 도착한 거나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멀리 갔다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멀리 간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이제 돌아오면은 그 가까이 가 있는 사람보다 더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서장의 대스님 같은 이도 이제 화두 일념이 돼가지고 동정일련은 됐어요. 동정일련은 됐는데 몽중일려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차제대로 얘기하라면은 몽중일려에서 숙면일려로 가가지고 이제 은산철벽을 투과해가 깨닫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동정일려에서 몽중일려와 숙면일려를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냥 뛰어넘어. 그래서 이 숫자는 이제 도깨비 숫자가 돼가지고 아무리 멀리 가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그 자리가 이제 바로 본분 자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할지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래서 그냥 돌아설 수도 있고, 한 10쯤 가서 돌아설 수도 있고, 20쯤 가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돌아설 확률은 점점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향이 멀리 이제 우리가 떠나 있다고 이제 걱정할 건 없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건대 다른 지방에 멀리 여행하다가 점점 길을 돌이켜서 이미 집에 도착한 것과 같으며, 또 뭐와 같은가 하면은 중국에는 그 지잡을 때 그 물소불 찌단한 거 거기에다가 저 구석에다가 먹이를 이렇게 두면은 지가 그거 먹으려고 그 물소불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면은 그 제일 구석, 그 구석에 들어가서 거기에 꽉 끼어서 안 나와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지 잡는 방법이 없는데 중국은 그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비교를 한 겁니다. 지가 솥불에 들어가서 얼렁얼렁 달려가지고 뽀족한 것이 다 하는데 이러는 것과 같으며, 그 뽀족한 게 다 한 곳에 이제 주디가 콱 박히든지 몸이 끼든지 이렇게 해서 지가 잡힌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 잡는 법이 이제 여기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렇게 이제 구경까지 갈 수 있다. 또 뭐와 같은가 하면은 도적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훔쳐간 물건을 찾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적을 잡아가지고 이제 잡는 것뿐 아니라 훔쳐간 물건까지도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에 고문을 해가지고 인정과 이치를 다 하는 곳에 이르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이 그 도둑놈을 잡아가 물건을 이제 찾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인정도 베풀고 뭐 그런 이제 마음씨 좋은 수사관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인정이나 어떤 이치 같은 것을 이제 다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찾고 도둑놈을 이제 재상을 이제 밝혀내는 것과 같아서 동함도 없고 물러감도 없고, 그 자리는 이제 그 궁극에 온 그 자리, 아까 이제 미세하고 극미세처에 이르면은 하는 그 자리는 동함도 없고 물러감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한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전후제가 끊어지며, 앞 생각 뒷 생각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만 년이 간다 그러거든요. 한 생각이. 그러니까 앞에 생각도 끊어지고 뒷 생각도 끊어지고 오직 화두 의정 하나만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며 하는 소리나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탁탁 외하고 고고형령해서 이 두 구절 개송은 이제 성성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성적적. 탁탁 외외하는 것은 화두가 그냥 또렷이 이제 우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탁탁외외라 했고, 또 고고 형령은 고고는 적적하다, 형형은 아득하다. 거기에는 이제 일체 분별 망상심이 없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성적적 해가지고 만길이나 되는 언덕에 절벽에 앉아 있는 것과 같으며, 또 우리가 이제 그 화두가 일념되는 그 상태는 만길이나 되는 그 절벽에 서 있는 거나 같다, 앉아 있는 거나 같으며, 또 뭐와 같은 거 하면은 백척이나 되는, 백척이면은 우리 그 메다로 이제 한다면은 한 33m, 3척, 3.3이 이제 1m니까요. 그렇게 33m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화사 부처님이 백척입니다. 그리고 법주사 그 미륵불이 백척입니다. 그럼 백척은 뭘 의미하느냐? 이 선종에서도 주관과 백척간도 이 자리는 주관과 객관이 거의 없어진 자리입니다. 이제 깨닫지만 했다 뿐이지 거의 없어진 자리. 그래서 대승불교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원시불교에서도 이제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가서 수상멸처, 마지막 수상멸처가 멸진정인데, 이것을 이제 원시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가 또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불교는 원시불교가 됐든 대승불교가 됐든 이 선종이 됐든 주관과 객관이 무너진 그 자리, 저는 그 자리를 먼저 세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자리에서는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게 전부 세탁해 주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또 비교되는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라, 이게 이제 철칙입니다. 불교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도 이제 주관과 객관을 없애는 걸 구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척간도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끝까지 할까요?